사람은 이상하게도 자기 이야기가 아닐 때 더 울기도 합니다. 전혀 모르는 나라,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역사, 이름조차 낯선 한 소년의 이야기인데도 말입니다. 미국의 한 관객이 영화가 끝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내가 이 아이를 위해 울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 아이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그저 15살 소년이었습니다. 가족도 잃고 왕자도 빼앗기고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진 아이. 그리고 그 아이 곁에는 끝까지 떠나지 않은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단순한 이야기 하나가 지금 미국 극장에서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총도 없고 스펙터클도 없고 심지어 영어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울음을 참고 결국 터뜨립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는 500년 전 한 나라에서 잊혀진 소년의 이야기 앞에서 이렇게까지 흔들리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문화와 사회 현상을 분석하는 기자 마이클 로렌스입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취재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저는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영화 한 편이 미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는 보고였지만 그게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국 콘텐츠는 충분히 알려져 있었고 어느 정도의 성공은 익숙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결이 달랐습니다. 보고서에는 이상한 표현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관객들이 울음을 멈추지 못한다. 영화가 끝난 뒤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상영이 끝난 뒤 검색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처음에는 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흥행 공식과는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조선시대, 단종. 이 세 가지 키워드만 봐도 대부분의 미국 관객에게는 낯설기만 한 조합입니다. 총도 없고 전쟁도 없고 스펙터클도 없는 이야기. 그저 어린 왕과 한 사람의 이야기. 이게 미국에서 통할 리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실제로 업계 내부에서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한국 영화는 요즘 잘 나간다. 하지만 그건 현대적인 소재일 때 이야기다. 사극은 다르다. 게다가 단종 같은 인물은 너무 지역적이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조금 더 노골적인 시선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콘텐츠를 잘 만드는 나라지만 어디까지나 트렌드 중심이다. 깊은 역사까지 세계를 설득할 수준은 아니다. 이 말은 공식적인 발언은 아니었지만 현장에서 느껴지는 공통된 분위기였습니다. 저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무시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한계는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문화는 이해할 수 있지만 역사는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5개 도시에서 시작된 상영이 일주일도 되지 않아 매진을 기록했고 예매율이 예상치를 훨씬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관객의 구성이었습니다. 한국계 관객이 아니라 전혀 한국과 관련 없는 사람들이 극장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팬덤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데이터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상영관 확대, 재관람 비율 증가, 리뷰 수 급증.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기존의 상식과 완전히 어긋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영화 흥행이 아니다. 한국이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그 숨겨진 무기가 지금 미국에서 작동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저는 직접 극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기준이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극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과장된 반응일 가능성이 높다. 데이터는 부풀려졌을 수 있고 감정 역시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상영관 입구에서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했습니다. 일반적인 영화관처럼 웃고 떠드는 분위기가 아니라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긴장감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관객들의 얼굴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익숙한 아시아계 관객보다 오히려 전혀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중년 부부, 혼자 온 남성,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관객들. 이들은 한국과 아무런 연결점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표정은 묘하게 비슷했습니다. 기대라기보다는 설명하기 어려운 집중 상태. 이건 단순한 오락 영화를 보러 온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영화가 시작되고 몇 분이 지나자 저는 또 하나의 확신을 하게 됩니다. 역시 어렵다. 한국어 대사, 느린 전개, 낯선 의복과 예법. 솔직히 말하면 초반부는 미국 관객에게 친절한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면 중간에 나가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관객들의 자세가 더 앞으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극장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였습니다. 누군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 의자에서 몸을 고쳐 앉는 미세한 움직임, 그리고 조용히 시작된 훌쩍임.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퍼졌습니다. 이상하게도 크게 울지 않습니다. 참으려는 울음, 억누르려는 감정. 그게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화면 속에는 화려한 장면도, 극적인 전투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소년이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한국의 왕 단종. 하지만 그 모습은 왕이라기보다 세상에서 버려진 아이에 가까웠습니다. 그 장면에서 극장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미국의 역사도 아니고 우리가 배워온 이야기와도 전혀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처럼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못 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단순히 콘텐츠를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의 감정을 정확하게 건드리는 구조를 알고 있는 나라. 그 가능성이 머릿속을 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하나의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출이나 연기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 낯선 한국의 이야기로 미국 관객들을 이렇게까지 움직이게 만든 걸까? 그 답은 아직 이 영화의 겉면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 그리고 더 깊은 무언가가 이 이야기 안에 숨겨져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영화가 끝났을 때도 저는 바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상황은 더 분명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인 채 눈을 닫고 있었고, 누군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감동적인 영화가 끝났을 때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겪은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감정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데이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저는 미국 내 반응을 전부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로튼 토마토 점수, 리뷰 수 증가 속도, 상영관 확대 추이, 검색 키워드 변화. 하나씩 확인하면서 처음으로 이상함이 아니라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눈에 들어온 건 리뷰의 내용이었습니다. 보통 외국 영화에 대한 평가는 문화 차이를 언급하거나 이해의 어려움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한국이라는 단어를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표현들이 반복됐습니다. 이건 내 이야기 같다. 이 아이를 잊을 수 없다. 설명할 수 없는데 계속 생각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국가가 사라지고 이야기만 남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배경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이 중심이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잘못 접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국 영화가 어떻게 미국에서 통했는지를 분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왜 이 이야기가 국적을 지워버렸는가? 그 질문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갈수록 또 하나의 변화가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영화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검색량이 급증한 키워드는 단순히 영화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단종, 조선, 청령포, 이 세 가지 단어였습니다. 미국 관객들이 한국의 역사 자체를 찾아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건 보통의 흥행과는 전혀 다른 흐름입니다. 영화를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의 이야기를 스스로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데이터를 보고 잠시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콘텐츠 소비가 아니다. 이건 전환이다. 관객의 시선이 결과에서 원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왜 이 이야기가 이렇게 느껴지는지 그 이유를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인식도 조용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이야기였지만 이제는 이해하고 싶은 대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숫자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진행되고 있는 변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현상에는 반드시 구조가 있다. 우연이 아니라 설계된 흐름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직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한국의 어떤 힘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그 정체는 여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감정뿐이었고 그 감정을 만들어낸 근본적인 이유는 아직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전 세계의 시선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자료를 끝까지 읽고 난 순간 저는 처음으로 확신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한국은 이미 이 흐름을 알고 있었고 그 흐름을 실제로 만들어내고 있었다는 사실이 데이터로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자료에는 단순한 흥행 수치가 아니라 문화 콘텐츠가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한 분석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화를 본 뒤 검색을 한다. 검색을 통해 역사에 접근한다. 그 다음 실제 장소를 찾는다. 이 흐름이 하나의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항상 등장하는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한국, 단종. 이 두 단어는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내 검색량 그래프에서 이 단어들은 짧은 시간 안에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결과만 보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구조 자체를 설계하고 있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놓치고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외부에서는 한국을 이렇게 평가해왔습니다. 작지만 빠른 나라, 트렌드를 잘 따라가는 나라, 콘텐츠를 잘 포장하는 나라. 하지만 그 시선은 지금 이 순간 완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따라간 것이 아니라 흐름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의 핵심에는 하나의 전략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감정에서 시작해서 지식으로 이어지고 행동으로 연결되는 구조. 이건 단순한 영화 연출이 아닙니다. 사람의 인식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저는 그걸 확인하기 위해 극장 밖으로 나와 직접 관객들을 관찰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온 사람들은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로비 한쪽에 모여 휴대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단종을 검색했고, 누군가는 조선이라는 단어를 입력했고, 누군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장면이었습니다. 감정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순간,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영화가 아니다. 이건 설계된 경험이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구조가 이번 한 번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미 한국은 여러 콘텐츠를 통해 같은 흐름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음악에서 시작된 관심이 드라마로 이어지고 영화로 확장되며 이제는 역사까지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히 이어진 흐름이 아닙니다. 연결된 구조입니다. 그 순간, 처음 극장에 들어가기 전, 제가 가졌던 생각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다. 적어도 문화의 영역에서는 이미 세계의 중심에서 흐름을 설계하고 있는 나라였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지 겉면이었습니다. 감정, 흥행, 데이터.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진짜 무언가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더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그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정체를 확인한 순간, 저는 그동안의 모든 반응이 왜 그렇게 흘러갔는지 이해하게 됐습니다. 한국이 숨기고 있던 것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감정을 설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공식적으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한국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표한 자료에는 콘텐츠가 감정과 행동을 어떻게 연결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작 노하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이야기에서 공감하고, 어떤 순간에 감정이 터지고, 그 감정이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는지까지 데이터로 축적된 구조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의 공통된 요소가 있었습니다. 한국 이야기. 그것도 단종처럼 특정 국가의 역사 속 인물을 다루면서도 국적을 지워버리는 방식. 이건 매우 정교한 설계였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게 시작합니다. 한국, 조선, 단종. 이 세 가지 키워드는 미국 관객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국가와 시대는 뒤로 밀리고 감정이 전면으로 올라옵니다. 고독, 배신, 상실. 이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국적이 사라집니다. 이야기는 더 이상 한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관객 자신의 이야기가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조는 더 강력했습니다. 감정이 끝나지 않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보통 영화는 엔딩과 함께 끝납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끝난 뒤에 시작됩니다. 관객은 극장을 나와 스스로 질문을 던집니다. 이건 실제 이야기인가? 단종은 누구인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리고 그 질문이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검색, 공유, 재관람. 이건 단순한 감동이 아닙니다. 지속되는 경험입니다. 그 순간 저는 이해했습니다. 왜 미국 관객들이 영화를 보고 울었는지, 왜 그 눈물이 끝나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인식이 조용히 바뀌고 있었는지. 이건 감정의 힘이 아니라 구조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그동안 한국을 바라보던 시선이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나라라는 인식, 트렌드를 따라가는 나라라는 평가. 그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는 방식을 설계하는 나라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 설계가 지금 미국이라는 시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 그 변화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언론은 더 이상 한국 영화의 흥행만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런 구조를 만들었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석이 쌓일수록 한 가지 결론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콘텐츠 산업이 아니다. 이건 국가 단위의 문화 전략이다. 그 순간 처음 이 이야기를 취재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제가 느꼈던 의문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흐름이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이 흐름이 어디까지 확장될 것인가? 그 답은 이미 다음 단계에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영화 하나의 반응처럼 보였지만 데이터를 계속 추적할수록 이건 하나의 흐름이 아니라 연결된 파동에 가까웠습니다.
영화를 본 관객들이 단순히 단종을 검색하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선이라는 시대를 찾아보고 한국의 다른 역사까지 관심을 넓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가지 공통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이 아니다. 이 문장은 여러 리뷰와 인터뷰에서 다른 표현으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작고 빠른 나라, 트렌드를 잘 따라가는 나라, 그렇게 인식되던 한국이 이제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평가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깊이가 있는 나라, 이야기를 설계하는 나라,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는 나라. 이건 단순한 이미지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기준 자체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한 건 콘텐츠 업계였습니다. 헐리우드 내부에서도 한국 콘텐츠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협업 대상이 아니라 연구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 구조가 가능한가? 왜 저 방식이 통하는가? 이 질문들이 실제 회의에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쌓일수록 그동안 무시되던 부분들이 다시 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스토리 구조, 감정선 설계 방식, 배우의 표현 방식, 이 모든 것이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 체계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단종이라는 인물을 다룬 방식은 많은 전문가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었습니다. 보통 역사 콘텐츠는 사건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사건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권력 싸움이 아니라 감정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그 결과 역사를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의도된 설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가 지금 미국에서 그대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언론의 톤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놀랍다는 반응이었지만 이제는 인정하는 분위기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콘텐츠 강국이다. 이 문장은 이미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문장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는 방식을 알고 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수준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그 평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과거에는 한국 콘텐츠를 소비의 대상으로 봤다면 이제는 분석과 연구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건 위상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같은 키워드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미국, 단종. 이 세 단어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면서 지금까지 없던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이미 기준이 바뀌고 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히 영화 한 편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건 작품이 아니라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이 구조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그 답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 변화는 단순한 확산이 아니라 충돌에 가까웠습니다. 처음 이 현상을 접한 해외 업계의 반응은 여전히 의심에 가까웠습니다. 한국 영화 하나가 미국에서 반응을 얻었다. 그 자체는 인정할 수 있지만 지금 나타나는 수치는 과장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평가가 내부에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문제로 지적된 것은 관객 반응의 강도였습니다. 단순히 재미있다, 잘 만들었다가 아니라 울음을 멈추지 못한다. 영화가 끝난 뒤에도 자리를 뜨지 못한다. 이런 표현들은 통계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감정적이라는 이유로 신뢰성이 낮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재검증이 시작됐습니다. 박스오피스 데이터를 다시 분석하고 표본을 확대해 관객 반응을 재수집하고 리뷰 플랫폼의 조작 가능성까지 점검했습니다. 로튼 토마토 점수 역시 초기에는 오류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한국 팬덤이 집중적으로 개입했을 수 있다. 일시적인 리뷰 쏠림 현상일 수 있다.
하지만 검증이 진행될수록 오히려 반대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객 구성 비율에서 한국계 비중은 예상보다 낮았고 리뷰 작성자의 지역 분포는 미국 전역으로 고르게 퍼져 있었습니다. 이건 특정 집단의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의심받은 것은 상영관 확대 속도였습니다. 보통 외국어 영화는 초기 반응이 좋아도 확장 속도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짧은 기간 안에 도시 수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이 역시 비정상적인 수치로 분류됐습니다. 그래서 배급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각 극장의 회차별 점유율, 재상영 요청 비율, 현장 매진 속도, 모든 수치를 하나씩 뜯어봤습니다. 그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매진은 특정 시간대에 몰린 것이 아니라 하루 전체에 걸쳐 고르게 나타났고 재상영 요청은 특정 지역이 아니라 여러 도시에서 동시에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의심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는 조작되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뿐이다. 그 순간 시선이 처음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 단순한 흥행이 아니라 구조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숫자가 쌓일수록 더 명확해졌습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 시간이 지나도 반응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보통의 콘텐츠는 초기 관심 이후 빠르게 하락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달랐습니다. 관객 수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관객이 계속 유입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관람 비율이 예상치를 넘어섰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보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동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건 확인하려는 행동입니다. 처음에는 느끼고, 두 번째는 이해하려는 흐름. 이 지점에서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영화를 만든 것이 아니다. 관객이 스스로 질문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었다. 그 질문은 자연스럽게 영화 밖으로 이어졌습니다. 단종은 실제 인물인가? 조선은 어떤 나라였는가? 한국의 역사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더 있는가? 검색량 데이터는 이미 그 변화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정 키워드 하나가 아니라 연결된 키워드들이 동시에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일 콘텐츠 효과가 아닙니다. 연결된 관심의 확장입니다. 그때부터 업계 내부의 대화 방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화가 왜 성공했는가가 아니라 한국은 어떻게 이런 구조를 만들었는가? 질문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쌓일수록 기존 인식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작은 나라, 빠른 트렌드, 가벼운 콘텐츠. 이런 평가들은 데이터 앞에서 더 이상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해석이 등장했습니다. 깊이를 설계하는 나라, 감정을 구조로 만드는 나라, 이야기를 확장시키는 나라. 이건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분석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분석이 축적되면서 하나의 흐름이 완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에서 원인으로 이제 사람들은 한국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자체를 이해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여전히 같은 세 단어가 있었습니다. 한국, 미국, 단종. 이 세 단어가 연결되면서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하는 단계는 끝났습니다.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이 구조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그 답이 드러나는 순간 전 세계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 답이 드러난 순간 이건 더 이상 영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의 작품에서 시작된 반응이 이제는 산업 전체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헐리우드 내부에서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한국 콘텐츠를 참고 사례로만 다뤘습니다. 특정 장면이나 연출 방식,
배우의 감정 표현을 부분적으로 분석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회의 테이블 위에 올라온 질문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왜 저 구조는 반복적으로 통하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경계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따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인 연출은 모방할 수 있습니다. 배우의 연기 스타일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설계하는 방식은 외부에서 가져올 수 있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축적입니다. 그리고 그 축적이 지금 한국이라는 이름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외부의 반응이 두 갈래로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인정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다른 단계에 올라갔다. 이건 단순한 콘텐츠 경쟁이 아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뒤늦은 의심이었습니다. 정말 이게 가능한가? 이 정도 영향력이 단기간에 만들어질 수 있는가? 그래서 다시 검증이 진행됐습니다. 이번에는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영화 한 편이 아니라 최근 몇 년간 한국 콘텐츠 전체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악, 드라마, 영화, 그리고 그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하나의 작품이 아니라 연결된 흐름이었습니다. 음악으로 관심을 만들고, 드라마로 감정을 확장하고, 영화로 깊이를 각인시키는 구조. 이건 우연히 이어진 것이 아니라 일관된 방향성을 가진 결과였습니다. 그 순간 마지막 의심이 무너졌습니다. 이건 개별 성공이 아니다. 한국은 이미 자신들의 방식으로 세계를 설득하고 있다. 그리고 그 방식은 단순한 유행으로 끝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언론의 표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한국 콘텐츠를 놀랍다, 흥미롭다, 독특하다, 이 정도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영향력, 구조, 지배력, 이 단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평이 아닙니다. 위상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현장에서 더 직접적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 영화가 상영되는 극장에서 더 이상 특정 관객층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같은 장면에서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건 문화적 장벽이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하나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단종, 조선의 어린 왕. 처음에는 가장 낯설어 보였던 이야기였지만 결국 가장 강력한 연결점이 되었습니다. 이건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가장 먼 이야기로 시작해서 가장 가까운 감정으로 끝나는 구조. 그리고 그 구조를 만든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한 단계가 아니다. 이미 결과가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이 흐름이 어디까지 확장될 것인가? 그 답은 이미 현장에서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이야기를 찾고, 역사를 이해하려 하고, 그 나라 자체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콘텐츠 소비가 아닙니다. 인식의 이동입니다. 그리고 그 이동이 완전히 자리 잡는 순간, 세계는 더 이상 한국을 이전과 같은 기준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그 변화가 완전히 자리 잡는 순간,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기준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문화의 중심은 정해져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영화는 헐리우드, 서사는 서구, 역사는 익숙한 이야기. 그 틀 안에서만 평가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틀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깨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작점에 있었던 것은 단 하나의 질문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한국의 이야기 때문에 울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하나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낯선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일 뿐이다. 단종이라는 이름은 처음에는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따라갈수록 그 이름은 하나의 감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고독, 상실, 버텨야 하는 시간. 이건 특정 국가의 역사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보편적인 감정을 가장 깊이 있게 끌어낸 나라가 지금의 한국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받아들여지는 순간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작은 나라라는 인식은 의미를 잃었습니다.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극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분석이 아니라 확인을 위해서였습니다. 같은 영화, 같은 장면. 하지만 관객은 달랐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같았습니다. 조용히 시작된 숨소리, 점점 커지는 훌쩍임, 그리고 결국 터지는 울음. 이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패턴이었습니다. 그 장면에서 사람들은 모두 같은 방식으로 무너졌습니다. 한국의 왕, 단종. 그 이름을 처음 듣는 사람들이 그 소년의 고독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한국의 이야기가 아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건 한국만이 만들 수 있는 이야기였다. 그 차이가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영화가 끝난 뒤 사람들은 바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고 있었고, 누군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앉아 있었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단종, 조선, 한국. 그 세 단어가 화면 속에서 현실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동이 아니었습니다. 연결이었습니다. 이야기와 현실이 이어지는 순간, 그리고 그 연결을 만든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처음 이 현상을 봤을 때 우리는 의심했습니다. 수치를 의심했고, 반응을 의심했고, 현상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한국은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는 방식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에서 작동하고 있다. 가장 놀라운 건 그 시작이 아주 작았다는 점입니다. 한 소년, 15살의 왕, 단종. 그의 이야기는 570년 전 강원도의 작은 땅에서 끝났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이야기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이야기가 지구 반대편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울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야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왜 울지 묻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낯선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이야기를 가장 깊이 있게 꺼내 보여준 나라가 한국이라는 것을. 이건 영화 한 편의 성공이 아닙니다. 이건 기준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한국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나라로.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용하게, 하지만 확실하게.